주말 내내 컴퓨터 방에 틀어박힌 남편, 당신은 그저 게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그 뒤에는 당신 몰래 진 억대의 코인 투자 빚이 있었다는 사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한 언론에 보도된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한쪽은 인생 역전을 노리며 위험한 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다른 한쪽은 재미없을 정도로 꾸준히 묵묵히 자산을 모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의 끝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나 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넘어 가정의 신뢰와 미래까지 파괴하는 혹은 지켜내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기 투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지 실제 사례로 확인하고 장기 적립식 투자의 압도적인 힘을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아내에게 닥친 소름 돋는 반전 결말, 즉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현실의 벽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영수 부장입니다. 그는 처음엔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성공으로 짜릿한 수익을 맛보자 그는 이게 바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는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에 아내 몰래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걸 만회하고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어. 결국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대신 이미 1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 있는 부모님에게 다시 손을 벌렸습니다. 신뢰의 둑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입니다. 이 행위는 TQQQ와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의 움직임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 땐 3배로 환호하지만 시장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원금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부패 현상처럼 그의 단기 투기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라는 자산까지 함께 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다 가족을 위한 투자였어. 심지어 시댁은 아들 빚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 며느리에게 대여금 소송까지 거론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법은 냉정합니다. 변호사들은 배우자 몰래 투자를 위해 진 빚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한 투자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건 성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3천만 원 비투를 했다가 신뢰가 깨져 이혼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가 아니라 상해 없는 고위험 투기, 가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남편의 투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반대편에 서 있던 아내 이현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모니터 앞에서 일희일비할 때 아내 이현숙 씨는 화려한 수익률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달 월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 예를 들면 VOO 같은 곳에 투자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립식 투자, 즉 DCA입니다. 한 투자자의 실제 후기를 보면 시장이 폭락해서 계좌가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칙대로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았다고 합니다. 이현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녀의 계좌는 묵묵히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라는 꾸준함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이렇게 10년을 모았을 때 그녀는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연 11% 내외의 안정적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아내는 조용히 경제적 자유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부자의 서재가 아니겠죠. 아내 이현숙 씨가 맞이한 진짜 소름 돋는 결말.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아내의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 한 해 동안 받는 배당금 분배금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직장에서 연봉이 크게 올라 기뻐했는데 소득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9.5%의 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의 달콤한 열매가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병은 은퇴 후에 찾아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연금 외에 받는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가차없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한 60대 투자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노후에 제2의 월급 받으려고 배당 ETF에 돈 넣었는데 세금 폭탄에 건보료까지 더 떼가니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 복병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이현숙 씨가 투자한 VO와 같은 미국 ETF는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매년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ISA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절세 계좌라는 방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들 안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거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모으는 것만큼 현명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남편의 단기 투기는 돈과 신뢰를 모두 태워버리는 불이었고 아내의 장기 투자는 불을 쌓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도 잘못 관리하면 세금이라는 홍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을 쌓는 길은 결코 한방에 있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꾸준한 저축과 투자의 길 끝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세금이라는 장애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똑똑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자동이체로 미국 S&P 500 ETF 한 주를 매수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포털 사이트에 ISA 연금저축펀드 건보료를 검색해서 북마크해 두십시오. 사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